안녕하세요. 성장교육과 이은지입니다. 요즘은 결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월 24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 3사의 공동 본인 인증 어플인 패스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방법과 또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내용,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겠죠.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그리고 바코드 등 최소 정보만 저장되어 있어서요.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화면 캡처를 막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30초가 지나면 화면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조회를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위 변조라든지 도용을 막는 기술이 적용되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화면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지금 여기는 30초가 지나면 화면이 초기화된다라고 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60초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패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패스라고 검색하신 후에 앱을 먼저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해주시고요. 여기 패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SK나 KT, LG U+ 등 이동 3사 각 통신사별 패스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KT이기 때문에 KT 패스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알뜰폰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이 다 됐으면 열기 눌러주시면 패스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패스 앱 이용을 위해서 필수 선택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요. 전체 동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오는 부분들 모두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에서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회원 가입하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필수 항목 3가지만 선택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3개만 필수 항목 내용만 선택을 하고요. 약관 동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는 본인 인증을 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을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설정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입력하시는 숫자 6자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패스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입력하시는 6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하시는 6자리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회원 가입이 끝나게 되고 운전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패스 앱 오른쪽에 모바일 운전면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용 동의가 필요한데 모두 필수이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등록했던 패스 앱 6자리 숫자 기억하시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이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증 촬영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각형에 맞춰 주시면 되고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나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운전면허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식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발급일 밑에 보면 식별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식별번호는 이상하게 계속 몇 번을 재촬영을 했는데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별 번호는 뭐냐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 하단에 보면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 보면 영문과 숫자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번호가 있는데요. 이걸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이 식별 번호인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수기로 해서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직접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항이 수정되었다면 입력 완료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운전면허증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확하게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패스 원래 첫 화면에 오시면요, 운전면허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좀 전에 우리가 등록한 등록 정보가 보이게 되고요. 성함하고 그 다음에 면허번호, 적성 갱신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과 이름 그리고 QR코드와 바코드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운전면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위에 보면요, 위변조 방지 중입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계속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 아래에 보면요, 남은 시간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30초가 되면 다시 새롭게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 남은 시간이 60초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60초가 다 지나면 다시 바코드와 QR코드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에 보시면 상세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상세 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운전면허 정보가 상세 정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확인하실 수 없고 나머지 정보는 이렇게 상세 정보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발급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CU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GS25C 편의점 전 매장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할 때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죠. 이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렌터카나 쏘카 등 공유 차량을 빌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국내 항공기 탑승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끔 그 공항에 갈 때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등록해 두시면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탑승이 가능하니까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7월부터는 운전면허 민원 업무가 필요한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가? 이거에 또 궁금하실 겁니다.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으로 신분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대용하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특정 분야와
그다음에 장소, 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사용처에서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차츰차츰 통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유의하셔야겠죠. 자,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셔야 되겠죠. 현재 교통검찰 검문 등에 활용하는 방안은 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실물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인 경우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시라면 신분증은 꼭 실물로 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한 국가시험이라든지 은행 업무 등에서는 아직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요, 내년 2021년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개인 휴대전화와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경찰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신분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내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공개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이어서 신원 증명 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해진다고 하니까요. 정말 편리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발표한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말부터 운전면허증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22년부터는요, 장애인 등록증이 시행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언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추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방법과 사용 가능한 곳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말부터 시행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으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